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2월 22일 토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쿠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가장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다음부터 어마무시한 것들을 이렇게 또 바꿔가고 있다 보니까 뉴스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얘기들만 엄청나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최고 지휘관인 합참의장 CQ 브라운을 이렇게 또 해임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 수뇌부를 전부 다 이제 갈아치울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다. 예고를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나와가지고 이 CQ 브라운 합참의장한테 40년 동안 우리 군을 잘 이렇게 또 이끌어 가줘서 이렇게 또 너무나 감사하다 라고 얘기를 40년 동안이나 있었었던 CQ 브라운을 해임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40년 동안 열심히 일해줘서 이제 감사하다 라고 하면서 해임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5명의 고위 장교를 이렇게 또 교체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방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 있지 않습니까? 이 피트 헤그세스는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해왔었다고 합니다. 이 CQ 브라운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 DEI에 대해 가지고 중요시 해왔다, 다양성에 대해 가지고 중요시 해왔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아니오시다 라고 이 피트 헤그세스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방정부에 하려고 하는 게 DEI에 대해 가지고 다 지금 폐지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용성, 다양성, 형평성 이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이 이렇게 또 생겨나고 있다. 오히려 백인들이 차별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DEI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해지를 이렇게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나게 따르는 이 피트 헤그세스도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해왔었다고 해요. 이 브라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DEI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시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라운을 빨리 해임을 시켜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왔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취임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미군에서 최고 지휘관인 이 CQ 브라운을 이렇게 또 해임을 이번에 이렇게 또 하는 거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 밖에도 5명의 장관까지 모두 다 이렇게 또 바꿔버린다고 하니까 DEI 프로그램들은 미군 내에서 완전히 이렇게 또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미군은 이제 거의 완벽하게 남성들이 주권을 이렇게 또 가지고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백인들이 거의 다 지휘 체계를 이렇게 또 가지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이 합참 의장으로 CIA 군사 담당 부국장을 이렇게 또 했었던 공군 중장 댄 케인을 이렇게 또 지명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댄 케인한테 이 댄 케인은 영화 배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또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 합참 의장을 이렇게 또 뽑는데 영화 배우랑 비교를 하는 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화 배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또 칭찬을 이렇게 또 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그거 이외에도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국방부에다 이렇게 또 하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국방부 예산을 지금 삭감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것밖에도 이제 국방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한 5,400여 명 정도를 해고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연방정부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엄청나게 지금 줄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들이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일론 머스크 다지에서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들이 잘 운영이 될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든 것들이 지금 막 바뀌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잘리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결과를 이렇게 또 초래를 할런지는 계속 이제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주지사들을 이렇게 또 모아두고 회의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회의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메인주에 있는 주지사, 이 민주당 주지사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이 민주당 주지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이 행정명령들에 이렇게 또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 남성들, 이 트랜스젠더들이 이제 여성 스포츠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것에 이렇게 또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메인주 주지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메인주 지금 내가 이렇게 또 행정명령에 사인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트랜스젠더나 이제 남성들이 이 여성 스포츠에 이렇게 또 참여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잘 따르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거 잘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은 연방 기금 중단을 이렇게 또 하겠다. 연방 정부에서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 기금들 다 중단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면전에다 대놓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주지사들이 싹 다 모여 있었는데 그런데 메인주 딱 그 여성 주지사를 딱 꼬집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인주 이 민주당 주지사도 대단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는 연방법을 따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지지 않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연방법? 내가 바로 연방법인데 우리가 바로 연방법이다. 내가 이 트럼프 행정부 내가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연방법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 메인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래? 그러면은 우리 코트에서 보자. 재판에서 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도 안 지지 않습니까? 그래, 법정에서 보자.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메인주 이 주지사한테 그런 식으로 해라. 이제 다음번에는 뽑히지 않을 것 같다 너. 라고 이렇게 뒤끝을 이렇게 또 보여줬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메인주 주지사는 이 회의를 이렇게 또 마치고 난 뒤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에서 이 메인주에 있는 이 학교 기금들을 이렇게 또 중단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법정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되찾아오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 트랜스젠더들 여성 스포츠에 참여를 하는 거는 왜 막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메인주 주지사도 너무나 자기 주장만 이렇게 또 펼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인주 사람들이 너 싫어해. 네가 그 뭐 트랜스젠더들 여성 스포츠에 이렇게 또 끼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너 안 뽑을 것 같다. 너 다음에 주지사 떨어질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연방 교육부에서는 이 메인주에 있는 이제 학교들에서 이제 스포츠를 이렇게 할 때 트랜스젠더 남자의 이 참여가 있었다라는 게 이렇게 또 보고가 이렇게 또 돼가지고 지금 조사에 이렇게 또 들어가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민주당 너무나 이 극좌도 문제고 극우도 문제고 적당히 좀 중간으로 이렇게 더 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성 스포츠에 이 트랜스젠더 원래 남성으로 태어나면은 그 골격이 다르고 그리고 근육량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스포츠에 참여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그건 말도 안 되는 그 불공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도 많이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미국에 있는 어느 한 남자 수영 선수가 이렇게 또 있었는데 이 남자 수영 선수는 남자 수영 경기에 이렇게 또 참여를 할 때에는 한 500위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 그런데 이제 나는 이제 트랜스젠더입니다 라고 하면서 여성 수영 경기에 이렇게 또 참여를 했대요. 참여를 하자마자 바로 1위를 이렇게 또 해버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근육에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골격에서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여성의 스포츠에 들어가가지고 하면은 당연히 이거는 불규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젠더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냥 트랜스젠더들끼리의 그런 경기를 하는 게 가장 공정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무슨 뭐 트랜스젠더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스포츠에 끼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 트랜스젠더는 지네들이 지입으로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3의 성이라고. 그러면은 제3의 성에 따른 그 스포츠를 따로 만드는 게 좋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의 스포츠에 끼지 말고 요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이 미국의 이 엔보이, 미국의 이제 특사가 이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랑도 이렇게 또 얘기를 협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미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희귀 광물들 있지 않습니까? 뭐 히토류 같은 뭐 천연 자원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개발하는 그 건을 50%를 우리한테 줘라. 라고 이렇게 또 협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협상을 하면서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이 무기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는 거 그런 거에 이렇게 또 협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소식통에 이렇게 또 따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협상을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미국이 이 제안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은 무기를 제공을 하는 것이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을 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냥 이제 무기만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천연 자원들 50%나 가지고 간다라는 그런 소리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제안을 아마도 거절을 이렇게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이 전쟁 피해국이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로부터 일방적으로 뭐 터지면서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이렇게 또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전쟁 피해국이 방어 비용보다 더 많은 이 천연 자원들, 이 히토류 같은 것들을 미국한테 이렇게 또 준다라는 그 제안 자체가 너무나 이상한 제안이다 라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또 제안을 하고 있는 협의안에 대해 가지고 수정이 이렇게 또 필요해 보인다. 라고 계속 이제 미국 측에다가 얘기를 이렇게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도 하면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가 시작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재자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빨리 선거 치러가지고 이 대통령 바꿔야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우크라이나 헌법상 이 계엄령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지금 이 전쟁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전시 상황 계엄령이 떨어진 이 상태에서는 이 투표를 하지 않는다, 이 선거를 이렇게 또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대선을 치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 상대방 그 후보 있지 않습니까? 이 상대방 후보도 지금 이 선거를 치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 러시아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이렇게 또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은 푸틴이 원하는 것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신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다시 말해가지고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의 꼬봉이 지금 트럼프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지금 국제사회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난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고, 어떻게 해가지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독재자냐고, 독재자는 바로 러시아의 푸틴이 독재자지. 지금 너가 지금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이 독재자지 어떻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독재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느냐라고 굉장히 많은 비난이 이렇게 또 솟구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 명확하지 않느냐. 러시아가 침공을 한 게 명확한데 이거를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을 했다네 말았다네 그런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협상을 해가지고 진작에 끝냈어야지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땅 줘버리고 이 평화협정 맺어버리라는 그런 소리는 이 전쟁을 그냥 지라는 그런 소리 아니느냐 라고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유럽이랑 미국이랑
좀 완전히 입장이 확 돌아버려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 상태로 가다가는 미국하고 러시아랑 더 친해지게 생겼어. 아시다시피 미국이 러시아랑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시작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외교 정상화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러시아랑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바이든 대통령 현 정부에서는 이 러시아를 고립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러시아를 고립을 시키고 있었는데 전 세계가 힘을 합쳐가지고 유럽이랑 이렇게 또 해가지고 러시아를 철저하게 이렇게 또 고립을 시키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지금 외교 정상화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이 상태로 가다가는 미국이 고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가 미국을 지금 등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하와이에서 어느 이제 남성이 있다고 합니다. 남성이 30년 동안이나 억울하게 복역을 이렇게 또 한 사람이 있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30년 동안이나 이 살인자로 이렇게 또 누명을 이렇게 또 써가지고 계속 이제 교도소에 수감이 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DNA 증거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즉각 석방이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1994년도에 어느 이제 살인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와이 마우이에서 살인 사건이 이렇게 또 벌어졌는데 그런데 남성은 자신은 살인 사건과 이제 전혀 연관이 없다. 나는 그 당시에 내 가족들이랑 있었었고 나는 그 살인 하지도 않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남성이 이제 살인자 누명을 이렇게 또 썼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살인 피해자 시신에서 이렇게 또 발견이 된 이 DNA를 이렇게 또 검사를 해본 결과 이 남성이랑 이제 불일치했다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결국에는 즉각 석방이 이렇게 또 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30년 동안이나 이 복역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니까 야, 그 억울한 세월 30년 어떻게 이 보상을 받을지 진짜 잘 좀 보상을 이렇게 또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면서 그러면서도 검찰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 측에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항소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남성은 금요일 어제 이렇게 또 석방이 됐다고 하거든요. 석방이 이렇게 또 되면서 엄마를 빨리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합니다. 이런 억울한 일은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되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 연방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DEI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또 폐지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 연방 정부 그리고 이제 연방 정부랑 이렇게 또 계약을 하고 있는 그 업체들에 대해 가지고 DEI 프로그램들 전부 다 이제 폐지를 하라 라고 이렇게 또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연방 법원에서는 이거는 법적으로 이 위배가 되는 것일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 금지를 이렇게 또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메릴랜드 연방 판사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연방 정부 그리고 이 연방 정부랑 이렇게 또 계약을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DEI 프로그램들을 다 폐지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수정헌법 제1항 이 프리덤 오브 스피치 표현의 자유에 위배가 되는 것일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뭐 볼티모어를 이렇게 또 포함을 해가지고 새 단체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DEI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또 폐지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소송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소송을 하는 동안에는 DEI 프로그램들 폐지를 하는 것을 지금 금지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DEI 프로그램들 다 이렇게 또 폐지를 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합법적인 포용 정책을 위축시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은 위법일 수도 있다. 그리고 수정헌법 제1항 표현의 자유를 침해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DEI 프로그램 폐지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잠깐 이제 멈추라고 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런데 벌써부터 굉장히 많은 해고가 들어가기는 들어갔죠. 그래서 아직은 모른다고 합니다. 과연 이 연방 판사가 이렇게 또 내린 것에 대해 가지고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부터 굉장히 많은 해고를 이렇게 또 하고 DEI 프로그램들 다 폐지를 하고 그리고 이 많은 이 연방정부 부서들을 지금 축소를 시키거나 지금 폐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과연 이 법을 이렇게 또 지킬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너무나 지금 무대뽀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법원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중단을 하거나 잠깐 멈추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또 이끌고 나가다 보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승리를 하면은 내가 한 모든 것들은 이제 위법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 나폴레옹이 얘기를 한 것을 이렇게 또 써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법 따위 다 무시하고 미국을 이제 자신이 살리면은 내가 위법한 것들은 다 위법이 아니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자신의 법 위에 있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행정 명령들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일론 머스크 이 다지랑에 이렇게 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 공무원들을 해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지금 뭐 1년 미만의 수습 사원들을 엄청나게 이렇게 해고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한 7만 5천여 명 정도가 해고가 된 상태이다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이 다지에서 이렇게 또 계획을 하고 있는 게 한 22만 명을 지금 자르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방 정부가 이렇게 또 몰려 있는 곳들이 이렇게 또 많다고 합니다. 특히 워싱턴 DC 같은 곳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연방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집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또 해고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 이 연방 공무원들이 이렇게 또 몰려 있는 그런 이제 지역들은 이 경기 침체가 이렇게 또 올 수도 있어 보인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건 뭐 당연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이 워싱턴 DC가 아마 이제 가장 큰 타격을 이렇게 또 입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이 워싱턴 DC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여러 곳들에서도 이제 연방 공무원들이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또 잘려 나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경기 침체 오지 않을까, 그런 지역들, 그런 지역들에 이제 경기 침체 이렇게 또 오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벌써부터 이 연방 공무원들이 이렇게 또 많은 지역들에는 이 실업률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방 공무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능력자들이 이렇게 또 많단 말이에요. 능력자들이 이렇게 또 많은데 거기에서 일을 구할 수가 없다고 하면은 이제 다른 곳에서 이렇게 또 일을 구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 이사 같은 거를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다. 굉장히 많이 이제 무브를 이렇게 또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공무원들이 해고된 이 사람들이 다 다른 곳으로 이렇게 또 뿔뿔이 흩어진다고 하면은 이것도 지역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이렇게 또 줄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그냥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현재만 보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분명한 부작용을 이제 조만간 낳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이 행정부에서는 이 USPS 있지 않습니까? 미국 이 우체국을 인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은 이 미국의 이 USPS 이 우체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적자가 너무나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트럼프 행정부, 이 연방정부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다 뜯어 고쳐야 된다. 라고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USPS를 인수를 해가지고 다 해고를 시켜버린다라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당연히 그러겠지. 그냥 다 해고를 시켜버리고 이 공공 서비스들에 대한 질을 엄청나게 낮춰버리겠다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중산층들하고 이제 저소득층들만 피보는 거예요. 그냥 이제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USPS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처럼 적자가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번 이제 1분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요번 1분기 USPS에서 적자가 아니라 1억 4,400만 달러의 흑자를 이렇게 또 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이 USPS 적자를 너무나 심하게 내고 있다
라는 그런 소리는 네, 말도 안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다 이 연방정부에서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거를 다 자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민간 업체를 이렇게 또 네,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이제 공공 기업들을 민간 업체로 이제 바꾸게 된다고 하면은 서비스의 질은 낮아질 뿐더러 비용은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제 중산층들하고 저소득층들은 굉장히 힘든 나날을 이제 앞으로 겪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제가 진짜 이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제발 좀 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벌써부터 이 미국 교육부, 이 연방 교육부를 지금 폐지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예, 이 미국의 이제 교육의 질이 굉장히 낮아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메디케어 같은 이런 의료보험 같은 것들도 네, 지금 엄청나게 지금 축소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오바마 케어도 막 축소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요번 예산안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예, 지금 이 굉장히 많은 예, 이 메디케어, 메디칼 이런 것들 축소를 이렇게 한다고 해요. 네. 축소를 거기서 하고 그리고 부자들, 이 기업인들에 대해 가지고 감세를 해준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인들 한 수천만 명이 의료보험을 잃게 생겼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 케어를 통해 가지고 의료보험을 이렇게 또 저렴하게 이렇게 또 들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못하게 생겼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연방정부 다 이렇게 잘라버리고 연방정부 지출을 다 잘라버리고 예, 오로지 기업인들한테만 좋은 쪽으로 지금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이제 민영화가 된다고 하면은 민영화 되면은 가격은 오르고 서비스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예, 뭐 물보듯 뻔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민영화를 해가지고 잘 된 케이스가 없습니다. 예, 제대로 된 케이스가 없어. 이 민영화가 된다고 하면은 이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다? 예,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 가장 최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 가장 적은 서비스를 주면서 가장 최대의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사업자들인데, 기업인들인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미국 연방정부의 서비스질은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AP 뉴스 있지 않습니까? Associated Press, 여기 이제 AP 이제 뉴스 채널에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이렇게 또 고소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AP 뉴스에서는 이 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 멕시코만을 이 아메리카만으로 이렇게 또 바꾸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거를 안 바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미국에서만 이 효용이 있는 것이지 전 세계적으로 이 효용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AP 뉴스 측에서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행정명령을 이제 내린 걸프 오브 멕시코를 이 걸프 오브 아메리카로 이렇게 또 바꾸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 인터넷상에서 안 바꿨나 봐요. 안 바꾸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 행정부에서는 이 백악관에서 이렇게 또 하는 주요 행사들의 이 AP 통신을 이렇게 또 출입을 이렇게 또 금지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 AP 통신에서는 이거는 이 프리덤 오브 스피치 어디 갔느냐, 수정헌법 1항 어디 갔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이제 언론의 자유를 침해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가지고 이제 고소를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걸프 오브 멕시코에서 이제 걸프 오브 아메리카로 이렇게 또 바꾸는 것은 미국에서만 해당이 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걸프 오브 멕시코는 유효하다라고 이 AP-통신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P-통신은 미국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또 보는 것이기 때문에 AP-통신에서는 이 걸프 오브 아메리카로 이제 안 바꾸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랑 계속 이렇게 또 신경전을 이렇게 또 치르면서 이제 백악관 이제 출입까지 이렇게 또 막아버리다 보니까 지금 고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어느 이제 남성 67세 이제 남성이 사형이 이렇게 또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오는 3월 7일에 사형이 이렇게 또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남성은 자신이 어떻게 사형을 당할지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고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고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세 가지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뭐 총살형도 있고 그리고 치명적인 주사를 이렇게 또 맞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기 충격 의자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총살형을 이렇게 또 선택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서 15년 만에 총살형을 이렇게 또 다시 실행을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성이 총살형을 이렇게 또 선택을 한 이유가 왜냐하면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이 주사기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약품을 이렇게 또 넣는데 너무나 이제 고통스럽게 죽거나 아니면은 죽지도 못하고 곡통만 이렇게 또 안다가 나중에 또 사형이 이렇게 또 집행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사기 주입 같은 거는 좀 고통만 이렇게 또 안을 것 같고, 그리고 전기 충격기도 한 번에 안 죽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한 번에 죽을 수 있는 총살형을 이렇게 또 선택을 이렇게 또 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는 아직도 이런 사형 집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사형을 이렇게 또 받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저한테 만약에 이런 입장에 처해지게 된다고 하면은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주사, 독극물 맞을래? 전기 충격 의자 할래? 총살형 맞을래? 요거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합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은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 때 또 주동을 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프라우드 보이즈라고 있지 않습니까? 백인 우월 단체 프라우드 보이즈 엑스 리더가, 그러니까 이제 전 리더가 엔리케 타리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에 이렇게 또 연루가 되어 있었던 그 사람들 모두 다 이렇게 또 사면을 이렇게 또 해주지 않았습니까? 사면을 해가지고 이제 나왔다고 해요. 나왔는데, 그런데 이번에 또 이 US 캐피톨 근처에서 체포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엔리케가 어느 한 집회에 이렇게 또 참석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US 캐피톨 근처에서 무슨 집회가 이렇게 또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참석을 하고 있는 와중에 어떤 여성이 핸드폰을 들고 막 이렇게 찍었대요. 막 찍으니까 나와라고 하면서 팍 쳤다고 합니다. 팍 치니까 이 여성의 손을 친 거야. 손을 이렇게 딱 치다 보니까 바로 경찰에 이렇게 또 신고를 해가지고 바로 경찰에 이렇게 또 체포가 됐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체포가 됐다가 이 수감 생활을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을 시켜줬다고 하면은 조용히 살았으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또 이 US 캐피톨 근처에서 어느 또 집회가 있어가지고 또 거기에 이렇게 또 참석을 했다가 사람들이 막 찍으니까 짜증이 난 거지. 왜 나 찍어라고 하면서 팍 밀쳤다가 체포가 이렇게 또 됐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또 체포가 됐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에 연루가 된 사람들 그냥 다 이거 진짜 불법을 저지른 것이지 않습니까? 그냥 다 내버려 뒀어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취임을 한 뒤로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지금 휴전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마스 무장 조직이 데리고 있었던 이 허스티지들, 인질들 6명을 이렇게 또 풀어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6명 중에 4명은 이 전쟁이 이렇게 또 일어났었을 때 그때 인질로 이렇게 또 붙잡혀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 중에 또 2명은 10년 동안이나 이 하마스 무장 조직에 이렇게 또 인질로 구금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인질들 이렇게 또 잡은 거 이렇게 보면은 이번 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1000여 명 정도를 이렇게 또 이 인질로 이렇게 또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에부터 이렇게 또 10년 동안이나 구금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있었대요. 이거 보고 이렇게 또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간에 이 하마스 무장 조직 측에서는 이스라엘 사람 인질 6명을 이렇게 또 풀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렇게 또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금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던 사람들 600여 명을 이렇게 또 풀어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당 1명이야. 100명당 1명을 이렇게 또 교환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그 중에 한 450여 명 정도는 그 전쟁을 시작을 했었을 그 당시에 이렇게 또 잡아들인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 100여 명 정도는
종신형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 사람들을 한 600여 명을 이렇게 또 풀어주게 되면서 하마스 무장 조직은 6명 이렇게 또 풀어줬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휴전 상태가 이제 조만간 이렇게 또 끝난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하고 그리고 이제 하마스 무장 조직이 조만간 또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휴전 협정을 또 이제 다시 논의를 이렇게 또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휴전이 계속 이렇게 또 진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스라엘이 다시 전쟁을 시작을 할 것인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황님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프란시스코 이 교황님이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에 이렇게 또 입원을 이렇게 또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프란치스코 이제 교황님을 이렇게 또 보면은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대요. 88세이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이제 안정적에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안정적이기는 이제 안정적이기지만 그런데 두 폐가 지금 폐렴에 이렇게 또 걸리다 보니까 뭐 그렇게 뭐 안전한 것도 아니라고는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라이프 트레이닝은 아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치명적이지는 않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교황님이 빨리 완쾌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 미국의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다우존스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또 마감을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 이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1.7%가 이렇게 또 떨어지면서 근래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가면서 이렇게 또 마감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S&P 500도 마이너스 1.7%, 그리고 이 나스닥은 마이너스 2.2% 이렇게 또 내려가면서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가서 이렇게 또 마감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한 다음에 굉장히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기대감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 올랐던 거 전부 다 최근 들어가지고 다 반납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또 최근에 미국의 주식시장이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왜냐하면은 지금 또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이렇게 또 휩싸여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경기는 이제 둔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계속 되는 거.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한 다음부터 관세 정책을 지금 뭐 여러 나라들한테 막 위협을 이렇게 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관세 전쟁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고 무역 전쟁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바로 옆에 나라인 멕시코 이제 캐나다에까지 25%의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기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는 이제 3월 1일부터요. 3월 1일부터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에 25% 이렇게 또 관세를 매긴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인플레이션은 될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식료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 계란에서 굉장히 지금 가격이 이렇게 또 많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 에그플레이션이 이렇게 또 일게 되면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실제로 식료품들의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 기름값 있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 기름값 다시 올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또 잡혀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얘기를 했던 게 무엇입니까? 내가 기름값 잡겠다 라는 얘기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바로 오르고 있어. 왜냐하면은 지금 뭐 멕시코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다가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이 기름이 이 미국에서 이렇게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원유를 어느 정도 수입을 해야지만 기름을 이렇게 또 정제를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25%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매긴다고 하니까 기름값이 지금 다시 오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캘리포니아 지금 기름값이 다시 5달러가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LA에는 7달러가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미쳐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가 진짜 침체기가 오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소비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낮아진 상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뭐 10%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또 내려가게 되면서 지금 뭐 침체기가 온다네 만다네 그런 얘기가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워렌 버핏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워렌 버핏이 지난 분기 때
네, 이 워렌 버핏 그 버크셔 해서웨이 있지 않습니까? 네, 버크셔 해서웨이의 오퍼레이팅 그 프로핏 있지 않습니까? 운영 수익이 71%나 급증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습니다. 네, 와, 이 워렌 버핏은 진짜 엄청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이렇게 많이 오퍼레이팅 이제 프로핏이 이렇게 또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보험 있지 않습니까? 이 가입고, 특히 이제 가입고에서 보험업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이 이렇게 또 굴러 들어왔다고 합니다. 언더라이팅 수익도 굉장히 높아졌고, 이 보험업계에서 굉장히 수익이 이렇게 또 좋았대요. 그래서 이제 지난 분기 이 오퍼레이팅 프로핏이 굉장히 높았었다. 71%나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LA 파이어가 이제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워렌 버핏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현금 보유 금액이 역대급이다. 아직도 굉장히 많은 현금을 이렇게 또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워렌 버핏이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는 그 양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334 빌리언 달러나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역대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역대급. 그러면서도 지금 이 워렌 버핏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현금을 이렇게 또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가장 큰 투자는 바로 이제 주식 시장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주식 시장에다가 투자를 계속 잘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워렌 버핏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도 이렇게 또 많이 팔았거든요. 네, 많이 팔고 사는 건 굉장히 조금 샀어. 예, 어쨌든 간에 지금 워렌 버핏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만간 침체기가 올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래 가지고 침체기가 온다고 하면은 줍줍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역대급 워렌 버핏 현금 보유량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자그마치 3,342억 달러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원이 아니라 달러입니다. 3,342억 달러. 엄청난 금액이죠. 엄청난 현금을 이렇게 또 보유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도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있지 않습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이제 애플 주식들을 최근 2024년도까지 많이 이렇게 또 팔아가지고 1,340억 달러를 작년에만 현금화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엄청나게 팔았다라는 그런 소리지. 아마도 지금 이 현금을 이렇게까지 많이 모아둔 이유는 뭐 따로 있을까요? 이제 조만간 경기 침체가 오면은 줍줍 하려고 이렇게 현금을 엄청나게 지금 끌어다 모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워렌 버핏은 우리들이 가장 많이 하는 투자는 바로 이제 주식 시장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식 시장에다가 투자를 잘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금은 어마무시하게 쌓아두고 있어. 그리고 지금 이 워렌 버핏이 지금 이 투자를 이렇게 또 고려를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일본의 무역 회사들에 이렇게 투자를 지금도 하고 있고 더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은. 그런데 이제 조만간 미국에 이렇게 또 침체기가 온다고 하면은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줍줍을 하지 않을까. 그 엄청난 현금을 가지고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